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논점은 고소득자의 생계비 문제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조금 더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명 중에 50등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100% 요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39만원, 2인 가구는 393만원, 3인은 500만원, 4인은 600만원,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 거죠.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빼기 생계비를 하잖아요. 그 기본 생계비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이 금액을 빼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그대로 빼줄 수는 없고 채무자니까 생활비를 좀 아껴 쓴다는 전제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데 소득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소득 500만원 빼기 기본 생계비 143만원 빼서 한 달에 357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43만원 빼고 한 달에 57만원을 변제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변제금이 너무 커지는 문제도 있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변제금을 못 내서 연체가 될 경우에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연체가 되겠죠.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57만원 내면 되는데 두세 달 밀리면 100만원, 150만원 이런 거는 가족한테 빌려도 되지만, 소득 500만원인 사람이 350만원 내야 되는데 세 달만 밀리면 돈이 1000만원 변제금이 연체가 되니까 연체 금액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방금 예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인데 500만원 벌면 최대 239만원까지 공제해주고 261만원을 변제금으로 내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거는 무조건 239만원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239만원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본 생계비는 143만원이잖아요. 143만원을 넘는 추가 생계비하고 기타 생계비 같은 명목들은 소명을 한 만큼만 인정해주겠다. 소명을 한 경우에는 143에서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30만원 더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금액도 최대 239만원이다. 따라서 무조건 239만원이 아니라 143만원에서 소명하는 만큼 생계비를 더 인정해주되 최대 239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명을 전부 다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명 다 했으니까 그러면 239 빼주겠다, 무조건 인정해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변제율이나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해줄 수 있다. 이게 법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청산가치 제외의 문제인데, 방금 같은 고소득자가 채무가 생겨서 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주식, 코인, 해외 선물 이런 것 때문에 빚진 경우가 많죠. 고소득자가 그냥 월세 내고 밥만 먹고 살았으면 사실 채무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40, 50대라면 무리한 연끌 투자로 주식 투자하다가 빚지는 경우 많고, 30대의 젊은 대기업 사원이라면 코인 해외 선물하다가 날리고 빚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 제외가 무슨 뜻이냐? 개인회생하는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코인으로 날린 돈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억 원 날린 돈이 나의 청산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변제 기간 동안 2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555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서울, 부산, 수원, 대전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걸로 실무 준칙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지는 거니까 청산가치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500만 원이면 최대 239만 원 공제를 받으면 한 달에 261만 원만 변제하면 되지. 요거 36개월 내면 9,400만 원이거든요. 2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된다면 변제금이 550 이상에서 260으로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식, 코인 60개월의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원, 부산, 대전 같은 법원은 주식, 코인 탕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실무준칙으로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법원에서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을 전액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려주지는 않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투자인 것을 이유로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고려하라, 변제율을 높이고 변제기간을 늘려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려주긴 하거든요. 또는 최근 대출이 많으니까 이걸 이유로 변제기간을 늘려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코인 탕진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36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코인이란 이유로 트집을 잡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투자, 불성실한 채무자, 최근 대출 등등 다른 거 트집 잡을 거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코인을 청산가치에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법원에는 상당한 재량이 남아있다. 무분별한 투자라는 것을 이유로, 최근 대출이란 걸 이유로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늘리라 이런 보정 권고를 많이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자료
자료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기타 생계비를 인정한다. 기준 중위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란 고소득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150%이 금액 보이시죠? 이 금액을 넘어가는 사람은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이 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예전하고 똑같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넘어가는 고소득자는 기준 중위의 100%이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에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되면 이를 기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 빼고 추가 생계비 빼고 기타 생계비까지 또 빼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렇게 빼는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를 다 빼주긴 할 건데, 소명이 되어야지 기타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소명한 것만 기타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소명을 했다 하더라도 기준 중위 소득의 100%를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기타 생계비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소명을 잘 해도 이 금액은 넘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빼줘도 239만 원만 빼주겠다, 그 말입니다. 단 조건을 달죠. 기타 생계비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총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면 기타 생계비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기타 생계비 빼지 말고 변제 더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한다면 내 채무액의 6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에 빌린 돈이라면 최근 채무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생계비 같은 거 인정 안 해주겠다. 고소득자라도 기본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변제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분은 고소득자인데 코인 탕진으로 해외 선물로 전부 다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부산법원인데 전액 코인 탕진하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무조건 기각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기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 1년 이내에 배우자한테 이체하거나 증여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편파 변제했는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지만 근거 없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가족한테 돈을 빼돌린 걸로 보인다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죠. 서울, 수원, 부산, 대전 같은 법원들은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걸로 바꿨죠. 다만 명의신탁 같은 내 재산인데 배우자한테 명의만 맡겨놨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청산가치로 반영할 수도 있다. 자, 계좌 내역 중에서 1년간 건당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도표로 소명을 해야 되고,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건당 50만원 이상도 도표로 작성해서 사용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나왔네요. 이거 부산법원인데요. 보세요. 도박,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 총 손실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제율 등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애매하죠. 원래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도박은 반영하지만. 그러니까 도박인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제율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이는 게 맞는데, 무분별한 투자, 도박은 아닌데 주식이나 코인인데 차마 주식, 코인을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하진 못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봐서 다른 사유로, 다른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변제기간 늘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주식, 코인 탕진, 변제기간 및 변제율의 고려함, 이런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일단 이 채무자 자기가 대출받은 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렇게 사용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24년 3월 12일에 새마을금고에서 2천만원 빌렸는데 K뱅크 통해서 업비트로 1,000만원 넣었다, 900만원도 K뱅크 통해서 업비트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수백 페이지를 출력해서 제출을 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보정 권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이 채무자는 도박은 없었으니까요. 토토 카지노는 없었으니까 주식, 가상화폐인데 총 손실액 제출하시고 무분별한 투자나 불성실한 소비라는 걸 이유로 변제기간, 변제율에 반드시 반영하라, 더 변제하라, 그 말이죠. 주식, 코인이란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는 말 못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나 불성실한 소비라는 것을 다른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변제기간을 늘릴 권한은, 법원한테 그럴 권한은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24년 11월부터 변제금 내는 건데 이분 소득이 620만원,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거죠. 기준 중위 소득 150%를 훌쩍 넘으니까. 24년 11월 기준으로 남들 같으면 기준 중위 소득의 60%인 143만원을 빼는 건데 이분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인 222만원을 뺐죠. 그래서 398만원 변제하는 거 36회 변제해서 1억 4,3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64%를 변제하고 36%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부산법원인데요. 8월 30일에 신청해서 5월 27일에 개시 결정 받았습니다. 여기 후일담이 좀 있는데 맨 처음에 채무자분께서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부산에 신청하면 주식, 코인이 60개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인데 실제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산법원 회생위원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고소득자라고 기준 중위 100%를
주장하던데 이거 25년 3월 이후에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해주겠다. 100% 하지 마라. 기존 중에 60%만 주장해라. 그리고 우리 부산법원은 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60개월 하겠다. 처음엔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는데 조심스럽게 24년도 대전법원 게시받은 사건을 제출을 한번 해봤거든요. 24년도 대전법원에서 게시받은 사건인데 변제율이 40%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기존 중이 100%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36개월로 게시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전법원에서 게시받은 사람 운이 좋았던 분이죠. 요거를 조심스럽게 제출해가지고 이분도 기존 중이 100% 해주고 코인 탕진이지만 36개월 해주시면 안 되냐 조심스럽게 여쭈어봤는데 그냥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회생유형께서 60개월 했어도 사실 할 말은 없었던 사건인데 변제율이 우리가 적지 않다. 요걸 소명해가지고 36개월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죠. 부산회생법원 회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